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신한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소아난청이 무엇이며 소아난청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제 옆에는 소아난청 전문가 삼성 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문일준 교수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일준이라고 합니다. 네, 소아난청 치료의 대가이시죠. 또 문 교수는 귀 내시경 수술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신 분이시고요. 청각 연구 논문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표하셨습니다. 또 해외 교과서 저자로도 또 초대되셨다고 하는데, 네, 아유, 그런 적이 뛰어나십니다. 있었습니다. 네, 소아 및 또 소아난청 치료와 인공와우에 아주 특화된 베스트 닥터 저도 인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소아난청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게 아니 성인 난청 많이 들어봤는데 네. 사실 이 소아난청 환자 많은지 또 소아난청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난청이라고 하면은 잘 못 듣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난청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난청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런 매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큰 소리로 이어폰을 끼고선 소리를 듣다가 네. 소음성 난청이 소아에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네. 아, 이 유튜브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소리를 크게 네. 틀면 안 되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작게 들으시면 괜찮습니다. 자, 난청이라고 하면 보통 네. 잘 들리기 위해서 보청기 딱 들어오게 되는데 네. 1순위가 보청기인데 네. 야, 이거 인공와우 이런 것도 사실 최근에 듣기는 했습니다. 자, 인공와우도 보청기 한 일종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보청기와 인공와우는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른데요. 아, 다릅니까? 네, 그림을 보시면은요. 네네. 보청기 그림을 보시면 네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에 있는 귀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보청기는. 그래서 보청기는 크게 마이크로폰과 증폭기, 스피커로 나누어져 있어서 바깥쪽에서 소리 신호가 들어오면은 소리를 받아들여서 증폭해서 크게 들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래서 보청기는 네네. 자기 자신의 달팽이관의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 달팽이관이라는 게 예. 어떤 역할인가요? 달팽이관은 소리 정보를 해석해서 네네. 정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서 아. 청신경으로 전달하는 아. 쉽게 얘기해서 발전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그러면 인공와우 어떤 겁니까? 예, 근데 이제 보청기는 자기 네. 자신의 달팽이관의 기능을 이용하니까 네네. 달팽이관의 기능이 아주 많이 망가져 있지 않으면 네.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달팽이관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서 네네. 보청기로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청력이 나쁜 경우에는 바로 이 인공와우라는 저희가 기기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인공와우가 지금 보니까 기계가 한 하나, 둘, 몇 개가 좀 장치가 들어가는 예, 거예요? 사실은 내부 장치 하나와 외부 장치 하나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네네. 저기에 보이는 그림에 보이는 내부 장치, 네네. 저 내부 장치를 저희가 이제 그 귀 안에다가 삽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네. 그 다음에 외부 장치는 저렇게 귀걸이형과 이제 저 일체형 네네. 이 귀 뒤에 붙이는 형태가 있는데 아.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인공와우란 기계는 어떤 네네. 역할을 하냐면은 달팽이관이 아까 발전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인공와우라는 기계가 네. 달팽이관에 심어져서 네. 달팽이관에서 직접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기 발전기 역할을 저 인공와우 기계가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귀여운 인형인데요. 네. 여기 보니까 기대에 보면 이렇게 네. 외부 장치. 예, 이게 이제 인공와우의 외부 장치이고요. 아, 그렇군요. 이 외부 장치를 통해서 네. 소리를 전달해서 네네. 이 귀 안으로 전달해주면은 네. 귀 안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이 네네. 기기가 바꾸어져서 네.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니까 소리를 잘 듣게 됩니다. 결국 인공와우 수술이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치료 시기는 언제인지 네. 또 근데 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난청이 있을 때 어른들과 다르게 아이들은 말을 배워야 합니다. 네네. 언어를 발달시켜야 되는데 네. 아이들은 듣지 못하면 언어가 발달이 되지 않습니다. 음.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따라 말하고 기억해서 자꾸 반복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아이들은 이제 조기에 소리를 제대로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난청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보청기로 충분히 가능한데 네. 난청의 정도가 심한 아이들은 인공와우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파란색은 이제 청각 피질, 즉 귀에서 들어오는 소리 정보를 해석하는 뇌의 영역이고요. 네네. 빨간색은 이제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하는 시각 피질입니다. 우리 그런데- 그러니까 뒤에
뒤쪽이 바로 그렇죠. 뇌. 이 후두엽이 후두엽이 이제 후두엽이 시각을 시각을 담당하고 네네. 여기에 있는 측두엽이 그렇군요. 청각을 담당하는데요. 네네. 이 위치 관계가 비교적 가깝게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우리가 잘 못 듣게 되면은 뇌는 기본적으로 계속되는 자극에 의해서 발달하게 되는데 네네. 만약에 소리가 안 들어가게 되면은 저 시각 정보가 우리 청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서 같이 처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야에 더 훨씬 더 민감해지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청각을 담당해야 되는 뇌는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네. 놓치면은 네네. 저희가 제대로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런 경우에 해당되는 예. 환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사실 이제 선천성 난청인 경우가 이 아, 경우인데요. 이 경우입니다. 예. 네네. 1000명이 태어났을 때 네네. 한 명 정도가 네네. 굉장히 고심도 난청을 가지고 있어서 인공호흡 수술의 대상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로 네네. 따지면 네네.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신생아 출산이 대략 1년에 한 30만 명 정도라고 보면은요. 네네. 1년에 300명 정도의 아이들은 이런 수술에 오.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유튜브도 얘기하시면서 네. 청소년 또 난청도 예, 또 청소년 난청도 또 심해지고요. 심해지고 있고. 네, 또 네. 나이가 드신 분들에서도 사실 네네. 난청이 네네. 심하다 보면은 이런 인공호흡 수술이 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인공호흡 수술을 한 화나를 보면요. 네. 이렇게 귀뒤 한쪽 귀에 이런 외부 장치를 달고 있는 모습을 예.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외부 장치를 달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저 헷갈립니다. 한쪽 귀에 외부 장치 단에는 이 한쪽 귀만 이상이 있어 그런 건지 두 쪽 다 달았으면 두 쪽 다 이상이 있어 그런 건지 예.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사실은 우리 귀가 두 개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네네. 양쪽으로 들어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양쪽으로 들으면 소리 방향성도 알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또 특히 시끄러운 환경에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가 원하는 화자의 목소리를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걸 입체감이라고. 예, 하는 입체감. 거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양쪽이 만약에 난청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네. 한쪽만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양쪽이 문제인데 양쪽이 한쪽만 문제가 한다. 있는데요. 아, 되게 여러 그렇구나.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 옛날에 인공호흡 수술이 처음 도입됐을 시기에는 네네.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또 그 다음에는 한쪽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네네. 비용 부담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쪽만 수술하신 분들이 있었고 네네. 최근에도 또 반대쪽은 이제 수술하지 않고 한쪽만 먼저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네네. 한쪽을 먼저 하는데 네네. 반대쪽이 만약에 청력이 비교적 좀 남아 있어서 그래서 보청기로 조금 재활이 가능한 정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한쪽 와우 한쪽 보청기로 재활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아, 네네. 반대쪽에 청력이 많이 나쁠 경우에는 한쪽만 들어서는 이제 입체감이나 소리 네. 방향성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네네. 양쪽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야, 그런데요. 이게 한쪽 수술만 해도 많이 시간도 걸릴 텐데 양쪽 수술하면 더 많은 시간 네. 걸릴 테고 수술의 부담,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부담, 네. 또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는 게 곱하기 2배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오해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부모님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양쪽 다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됩니까? 19세까지는요. 비용이 그럼 훨씬 더 예, 훨씬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습니까? 예, 19세까지는 이제 적용이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쪽만 수술을 했을 때 네네. 수술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3시간쯤 걸린다라고 생각하면은 네네. 양쪽을 같이 했을 때는 거기다가 한두 시간 정도만 더 해주면 됩니다. 2배가 3 아니네요. 3이 아니라 네네네. 2배가 아니라 아. 그 이유는 이제 마취 시간과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마취에 양쪽을 동시에 수술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술 시간도 짧고 마취 시간도 짧고 그 다음에 한 번 입원해서 모든 걸 다 끝내기 때문에 병원비도 적게 들고 네. 근데 사실 이런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쪽을 어렸을 때 동시에 자극을 시작함으로써 네네. 우리가 균형 잡히게 네. 청각이 발달하고 그래서 나중에 와우 수술 후에 언어 발달 정도나 이런 여러 가지 수행력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네, 여러 연구 결과들이 이미 많이 있고 사실은 네네. 저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양쪽 두 군데 다 이런 수술을 할 경우에 네. 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로? 비용 부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용 부담은
사실은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네네. 한쪽에 한 2,3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한 옛날에는 한 2천만 원에서 2,000만 2,500만 원 정도 들었었는데요. 네네. 예, 그래서 비용 부담은 아.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네. 사실 보청기도 고가 보청기는 2,300만 원 하는데요. 네네. 인공와우 수술은 한 번 수술하면 평생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보청기는 예를 들면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와우 수술은 내부 장치는 평생 사용할 수 있고 네네. 이 외부 장치 여기 네. 있는 외부 장치는 보통 수명을 저희가 10년이라고 보지만 네. 오래 잘 관리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15년, 2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네. 비용 부담은 이제 좀 이렇게 많이 그렇군요.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부모의 선택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아주 네,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네. 자, 아까 약간 설명을 하셨는데 양쪽 인공와우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네.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각각 한쪽씩 착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양쪽의 인공와우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둘 간의 효과의 차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잔존 청력이 반대쪽에 네네. 이제 한쪽은 와우 수술했다고 가정했을 때 반대쪽에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 잔존 청력이 꽤 많이 남아 있으면 보청기로 재활이 가능하니까 네네. 보청기로 바이모달 한쪽 와우 한쪽 보청기 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청각 재활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잔존 청력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양쪽 인공 와우로 가야 될 것이고 저희가 여러 연구를 해봤을 때 특히 소음 속에서의 문장 이해 능력이 네. 바이모달 즉 보청기를 사용할 때보다 음. 반대쪽에 인공와우 수술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특히 어린아이들은 성인들과 다르게 언어 발달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양쪽 인공와우 수술이 적응증이 될 때는 굉장히 강하게 권장되는 그런 술식입니다. 자, 예전에는 상당히 비용 문제도 고민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비교적 아주 큰 수술이라 생각해서 좀 예. 고민 많이 됐는데 요즘 큰 수술이라기보다는 아주 중간 정도의 수술? 네, 그렇죠. 정도 되는 사실은 거죠? 저희가 네. 중이염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일반적인 중이염 수술보다도 시간이 더 적게 걸리는 그렇습니까?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네. 내이경이 있는 경우는 약간 다르겠지만 네네. 정상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는 대부분의 아이들에서는 수술 시간이 뭐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이내로 걸리는 굉장히 짧은 빨리 끝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작용을 발생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떤 수술을 행하든지 간에 네네. 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의 경중을 따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득이 훨씬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술을 주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또 부모님이 하는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네네. 제가 좀 궁금해서 좀 대신 질문을 드립니다. 이 동시 양의로 처음부터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한쪽 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 하는 순서를 밟는 게 자연스러운지. 네, 사실은 양쪽 다 네. 가능한데요. 네네. 만약에 양쪽 다 잔존 청력이 별로 없어서 청력이 매우 나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양이 동시 수술하는 동시 것이 권장되고요. 네네. 한쪽이 청력이 조금 남아 있어서 네. 보청기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네네. 그러면 그쪽은 보청기로 재활하면서 좀 지켜보다가 네네. 그러다가 보청기로 더 이상 재활이 안 된다고 판단됐을 때 네네. 우리가 그쪽 수술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순차적인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자, 이상 소아 난청에 있어서 치료법, 특히 최근에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는 양쪽 귀 인공와우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의료기술이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또 한쪽 귀보다는 양쪽 귀 동시에 하는 수술이 아이들의 귀 건강, 언어 건강에 좋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직접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정보, 최신 정보를 준 문일준 교수님께 다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타 당장 구독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